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자율차와 일반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사이의 인터랙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EHMI를 설계했습니다. 그중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성격이 매우 유사하여 하나의 챕터로 묶어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진행에 앞서 저희는 근미래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레벨 4의 단계이고 자율차와 일반차의 비율은 2대8 정도라고 가정했습니다. 각 이동수단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 영상 및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 사용자 경로를 설정하고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여러 지점과 인터랙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특징적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확정지었습니다. 5명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인터뷰와 28명을 대상으로 한 정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차와 일반차 또는 이륜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차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일반차 운전자 페르소나, 불안감을 가진 오토바이 운전자 페르소나, 두려움을 가진 자전거와 킥보드 운전자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최종 전의를 만들었고 상황을 재분석하고 세분화 및 통합하여 5가지 상황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의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가디언, 가디입니다. 가디는 전폭 1500, 전고 1500, 전장은 3000이고 전면부는 크게 상단부 LCD 디스플레이, 중간부에 넓은 PDLC 필름으로 코팅된 앞유리와 LED 그릴 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투명 OLED로 설정했던 앞유리를 밝기 조절이 가능해 스크린으로 사용 가능한 PDLC 코팅 유리와 빔 프로젝터 구성으로 바꾸어 800만원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후면은 뒷좌석에 가려지는 부분에 위치한 후면 LCD 디스플레이와 측후면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터랙티브 방향 지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는 서비스 이용객이나 보행자와의 인터랙션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측후면 디스플레이는 뒷차의 뒷유리가 가려졌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 인간의 시야각을 고려한 최적의 각도로 설계되었으며 시선이 잘 가지 않는 특성상 가격 절감을 위해 LCD를 사용했습니다. 측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노면 프로젝션, 핀포인트 프로젝션 및 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해 외부와 소통합니다. 0.1초에 갈리는 사고의 순간, 우리의 자율주행차 가디는 당신의 가디언이 되어줍니다. 디자인 컨셉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를 형상화하여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테일램프, 핀포인트 프로젝션, 포커싱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일관성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상황들과 이에 대해 저희가 제시하는 EHMI 방안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 진입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며 일반차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1번과 2번입니다. 이 두 상황의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자율차량이 언제 차선 변경을 할지 몰라 본인과 사고가 날까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양보를 무조건 우선시하도록 설계된 자율차는 탑승객과 도로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상황은 후방에서 일반 차량이 접근 중이고 자율차는 도로에 진입 혹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량이 주행 중인 차선에 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테일램프를 이용하여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이 양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감속을 인지하면 곧바로 진입을 준비하며 테일램프를 이전 속도보다 빠르게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입 직전 노면에 핀을 프로젝션 해줌으로써 자율차가 일반 차량 앞으로 진입할 것임을 확실시합니다. 이러한 핀 프로젝션은
도로 진입 시에만 사용되고 차선 변경 시에는 정보가 과다해지는 것 같아 이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이후 감사를 전하는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색상과 속도가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적색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경고성 의미와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초 차이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도로 상황인 만큼 긴급함을 전달하고자 전멸 속도는 3Hz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추가 필요하거나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였고, 이전 발표에서 저희가 테일램프의 변화 단계를 흐름의 속도에만 주었는데, 이번 디벨롭을 통해 같은 2단계이지만 흐름과 전멸, 서로 다른 표현 방식 변화로 더욱 긴박한 상황임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도로에 진입에 성공한 후의 상황입니다. 진입 성공 후 자율차는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양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텍스트 및 전멸 속도와 컬러를 어떻게 하여야 앞선 상황과 대비되게 긴박하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텍스트의 경우 설문지를 통해 65명의 응답자에게 답을 얻은 결과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일 이모티콘, 땡큐, 4가지 선택지에서 감사합니다가 40.6%로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32.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두 선택에 대한 이유들을 모두 반영하여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이유를 언급해주며 감사합니다의 간결하고 명확한 장점을 잃지 않기 위해 저희의 텍스트를 양보 감사합니다로 선정하였습니다. 컬러의 경우에는 긍정성을 고려해 청색이 살짝 섞인 화이트 컬러를, 속도의 경우에는 1Hz를 2회로 느린 전멸로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황, 좁은 골목길에서 앞뒤로 일반 차량이 위치해 서로 소통을 통해 길을 터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차량끼리는 눈치 혹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이 가능하지만 자율차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율차량은 앞에 맞서 오는 일반 차량에게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면 윈드실드의 뒷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 도로 모습 중 뒷차량에만 타겟점을 찍어 어떤 이유 때문에 비키지 못하는지 명확한 표현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후보군은 기본 도형인 원형, 사각형, 카메라 포커싱 형태와 미사일 조준성과 같이 무언가를 타겟팅하는 형상들이었는데요. 그중 카메라 포커싱 형태에서 착안하여 저희의 큰 디자인 언어인 가드 인터페이스의 사용으로 통일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함께 안내되는 텍스트의 경우 어떤 텍스트가 가장 명확하고 일반 차 운전자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65명의 응답자에게 얻은 답변의 결과 후진이 불가능해요. 양보 부탁드립니다의 표현의 이유를 정확히 명시해서 더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51.6%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텍스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골목길이지만 서로 양보와 조율을 통해 피해갈 여유 공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고자 하다 더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자율차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자율차량은 일반 차량이 피해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거리에 멈춰서 일반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노면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색 계열의 컬러와 느린 전멸을 통해 주목성이 높으면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상황은 킥보드 이용자와 자율차량이 함께 주행 중인 상황입니다. 후방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자율차는 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하여 킥보드 이용자에게 뒤에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또한 노면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평행 주행 중인 이륜차 이용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근접하게 되면 기존의 일직선 녹색 계열 라인이
적색 계열로 색이 변하고 찌그러지며 이륜차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션의 색상과 적정한 길이를 직접 피실험자를 5명 선정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여 응답을 기록하였는데 실험 결과 프로젝션 색상과 같은 경우 녹색 계열의 라인이 87.5%로 기존 흰색, 노란색 선이 그어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다른 색상보다 시인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길이의 경우에는 킥보드 앞쪽을 시작하는 기준점으로 0.8m, 1m, 1.2m, 1.4m, 1.6m 총 5가지 선택지 중 잘 보이는 최소 라인이 1.2m,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라인은 1.6m라는 답변을 얻었고, 그중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 라인의 길이는 62.5%가 1.2m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키가 작은 운전자들의 경우도 고려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길이를 1.3m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앞선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전달할 사운드의 경우 어떤 사운드가 가장 익숙한 소리이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아서 2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알림음, 엔진음, 전기 차량의 사운드 등 5가지의 선택지를 선정하였고 피실험자들에게 이에 부합한 소리가 어떤 것일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결과 디자인된 사운드인 전기 차량의 엔진음과 달리 일반적인 엔진음은 일상의 소음에 묻히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는 이와 같은 이런 전기 차량의 사운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황 5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차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지나쳐갈 때 갑자기 차의 문이 열리거나 차가 언제 곧 출발할지도 몰라 불안함을 겪고 있는 상황 5번입니다. 주행 중인 킥보드가 갓길 정차되어 있는 차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킥보드는 자율차 뒷면에 표시된 잠금 아이콘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금 아이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홀드 상태에서 마주친 익숙한 아이콘으로서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션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콘의 색상이 적합할지, 아이콘의 형태는 어떤 게 적합할지, 텍스트와 조합한다면 어떤 게 좋을지 선행 연구조사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이콘 색상의 경우에는 보시는 이와 같이 경고성과 긴급성은 띄지 않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기준이고, 형태의 경우에는 시인성과 명확성이 좋아야 한다는 기준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아이콘 색상입니다. 전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시안 색상과 화이트 색상의 경고성, 긴급성이 다른 색상에 비해 확연히 낮고, 또한 이 둘 중에는 화이트 색상의 주목성이 시안색보다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금 아이콘은 경고성이 낮은 반면에 주목성 있는 색상인 화이트 색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콘 형태입니다. 잠금 아이콘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 건지 토의를 통해 3가지 안을 구성하였고, 배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저희가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5명의 피실험자를 바탕으로 아이콘의 시인성과 명확성에 대해 직접 실험한 결과 이 안이 시인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이콘 형태는 오른쪽 하단의 아이콘 형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사용 여부입니다. 텍스트와 라인 영상을 비교해 반응 시간, 주목성 등을 테스트한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 저희는 텍스트와 익숙한 심볼의 반응 시간, 주목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콘 플러스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진행 결과 익숙한 심볼의 경우엔 텍스트 없이 아이콘만 표시한 1안이 시안성, 명확성 측면 모두 우수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아이콘 형태는 텍스트가 없이 아이콘만 띄우는 형태로 선정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율차 뒤에 큰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엔 시야 확보를 위해 측후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측후면 디스플레이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상황 6번은 개문사고 상황입니다.
주정차 상황에서 승객 하차 시 갑자기 문이 열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평소 여러분께서 택시를 이용하실 때도 관련 사고 방지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을 한 번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율차의 승객 하차 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문 옆쪽으로 깜빡이는 노면 프로젝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청각적 경고음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하여 다른 보행자들에게는 정보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뒷 운전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승객이 하차한다는 아이콘을 후면 디스플레이에 흰색으로 점등하게 됩니다. 후면 디스플레이의 문 열림 아이콘의 시인성과 직관성을 다음과 같이 새 아이콘과 기존 아이콘 이렇게 두 가지 하는 바탕으로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새로 제작한 아이콘이 시인성 60%, 명확성 80%로 기존 문 열림 아이콘보다 시인성과 명확성이 좋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열림 상황은 빠르고 긴급한 인터랙션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문 열림 상황의 전체적인 인터랙션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고 3Hz의 빠른 전멸이 효과적이며 주목성과 경고성 측면에서는 빨간색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후방에서 기다리는 일반 차량의 타겟인 후면 디스플레이 개문 아이콘의 경우 중립성을 주는 흰색에 깜빡이지 않는 점등과 새로 제작한 문 열림 아이콘, 상황 종료 시 감사합니다 문구 표시를 적용하였습니다. 측후방에서 달려오는 이륜차가 타겟인 노면 프로젝션의 경우 빠른 반응과 가시성을 제공하는 3Hz 깜빡임, 지향성 경고음 제공, 적색 컬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가상의 자율주행차 가디를 통해 자율차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주변 이동수단과 직관적으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EHMI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차 이륜차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